안녕하세요.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이번 시간은 대한체육회 채용설명회입니다. 채용설명회는 먼저 기관 담당자분께서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2021년 채용계획에 대해서 발표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궁금증을 풀어보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에 질문을 남겨주실 때에는 질문이라고 말머리를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채용 계획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대한체육회 인사 담당자 분과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한체육회 채용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대한체육회 인사총무 박근철 대리라고 합니다.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있음에도 저희 기관에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체육회에 대해 일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처음 접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입사를 하시게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입사를 하시지 않더라도 대한체육회가 이런 기관이구나라고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 채용 정보 관련해서는 이제 기관 소개, 채용 정보 그리고 더 알아보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인 더 알아보기에서는 자주 하는 질문과 가장 최근에 입사한 20년도 입사 선배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제가 대신 전하는 이야기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정보를 더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기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1920년 7월 13일 조선체육회로 설립을 하여서 작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체육의 사실 100년사의 산 증인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의 성격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 전문체육, 생활체육, 국제체육을 총괄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이렇게 업무 성격은 다르지만 해당 조직도만 보시더라도 아마 이제 국내 국제 할 거 없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은 기구표이고요. 다 이제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약 한 28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제 본관은 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 문화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서울 태릉선수촌 그리고 강원도에 태백선수촌이 있고 2021년도 말 완공 예정인 이제 평창 동계훈련센터 그리고 전남 장흥에는 2024년도 완공 예정인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등이 전국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인재상은 전문적이고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인재 그리고 협력적이고 배려한 인재 곧 이를 통해서 스포츠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스포츠한 인재를 인재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들 또 궁금해하시는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급여는 안료 기준으로 신입사원 초봉 한 3,200만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성과연봉이나 기타 수당이 있고 모든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일단 행정직에 한해서 2, 3년 주기로 부서 이동 및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고 다만 대한체육회만의 조금 특이점을 알려드리면 이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종합 경기 대회에 파견을 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벌써 3년 전인데 이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파견을 가거나 현재는 이제 2024년 강릉 유스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또 파견을 가 있는 직원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체육 유관 단체 간 인사교류도 시행해 왔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면 연 70만 원 상당의 이제 선택적 복지제도 그리고 50만 원 내 개인 교육비를 지원해드리고 있고 당연히 이제 선수촌 내 근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직원 숙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대한체육회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또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대한체육회 채용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올해 계획은 아직 세워지진 않았지만 저희가 채용 진행 절차는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 채용 내용을 알려드리면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NCS 기반 채용과 지원 자격, 공인 영어 점수 설정은 사실 타 공공기관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이제 대한체육회만의 채용 특징을 알려드리면 전형 자체를 일반 전공과 체육 전공을 분리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 전공이라고 하면 이제 체육
과 출신을 말하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 체육교육과 사회체육학과 등을 말하며 이제 복수 전공까지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채용 절차 중에 이제 상황 발표 면접과 영어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중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있을 상황을 부여하고 이제 준비 시간을 드린 다음에 발표 면접을 진행하고, 그리고 마지막 다양한 가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체육회의만큼 이제 국가대표 출신이거나 뭐 이런 선수 출신에게 또 가점을 드리고, 대한체육회에서 계약직이나 인턴을 했거나,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국제 업무를 조금 일부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어 회화 고득점자 등에게는 가점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용 절차는 총 이렇게 6가지 과정으로 원서 접수, 서류 전형, 필기 전형, 그다음에 실무 면접, 최종 면접, 신체 검사 등의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 필기와 실무와 최종 면접에서 사실 대한체육회만의 특징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당연하듯이 이제 대한민국 체육을 관리하는 단체인 만큼 체육 상식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간단한 수준의 체육 상식이 있을 수도 있고 수준 높은 질문들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아까 제가 처음 초입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체육회가 뭐 언제 창립이 되었는지, 뭐 올해로 몇 주년인지부터 해서 뭐 조금 더 심오한 질문이라면 뭐 예를 들자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뭐 체육 산업은 어떤 게 있는지 등 좀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히 뭐 예상하실 수 있는 것들이라고 판단됩니다. 채용 절차 중 첫 번째 이제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어 성적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자격 조건만 충족이 되시면 사실 차등을 두진 않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서류 전형에서 이제 동점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영어 성적으로 점수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픽이나 이제 토익 스피킹 같은 영어 회화 성적 우수자 분들은 가점 또 대상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수하실 때 이제 자기소개서 문항입니다. 이거는 이제 2020년도 기준이고,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지원자분의 진정성 전달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 내용이 서류 전형에서 또 어쨌든 통과 여부를 반영을 하지만, 이보다는 결국에는 면접에서 이제 얼마나 일관성 있는 사람인지 진정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필요할 것 같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실수는 사실 기관명을 좀 잘못 기입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근히 많은데,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에 지원을 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대한체육협회라고 뭐 다른 명칭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기관을 쓰시는 부분은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시는, 절대 삼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에서는 학교교육, 직업교육, 경력, 자격증 이렇게 총 100점으로 100점 만점인데, 직무 기술서와 연관된 이제 어쨌든 학과목이어야 합니다. 이제 학교 교육을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혹시라도 대학생이신 분들께서는 조금 미리미리 학점 신청을 사실 관련 있는 과목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NCS 직무와 관련된 학교 교육이었느냐, 직업 교육이었느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꼭 직무기술서와 연계된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 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 24시간 이상의 교육만 인정이 되고, 각종 정부 부처에서도 아마 무료 교육이 많은 걸로 알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력은 이제 한 기관당 3개월씩 5점씩 최대 30점 인정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직무 관련해서도 다양한 경험을 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격증 같은 경우 한국사, 국어 능력, IT 능력 자격증으로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0점 만점에 10점 가점인데, 사실은 그쵸 100점 만점이 이제 100점을 이제 70점을 좀 환산을 하고 그다음에 정성 평가가 좀 일부 들어간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점은 또 이렇게 총 8개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메달리스트거나 국가대표 출신이거나 또는 이제 스포츠 영웅 가족이면 또 가점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 회화 성적 같은 경우 오픽과 토익 스피킹에서 성적별 배점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의거해서 적용하고 있는 뭐 보훈, 청년, 장애인도 다 적용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10점 반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기 전형은 뭐 타 기관과 동일하게 이제 어쨌든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평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직무 수행 능력 평가에서 일부 이제 체육 상식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함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실무 면접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하실 부분은 이제 발표 면접 부분인데, 이제 발표 면접 같은 경우는 과제를 사전에 이제 주고 한 20분 정도의 준비 시간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는 거고, 영어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원했는지, 뭐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등 간단한 질문이 있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픽 기준으로 어쨌든 뭐 IM3, 뭐 IH 정도 되시면 사실 무리하지 않게 답변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종 면접입니다. 성실성 이렇게 총 5가지 부문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소개서에서 쓰신 거, 또 1차 면접에서 하신 거, 결국엔 다 이 부분들 총망라해서 이제 지원자분들의 진정성을 평가하게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한체육회는 공정하게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사실 2021년도 채용 계획인데, 사실 아직 현재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19년도, 20년도의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채용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약 한 20명 가까이 채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아마 올해는 아마 한 자릿수 정도로 채용이 진행이 될 거고, 상반기 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채용 준비는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 취업 준비생분들의 조금 이제 이 가려움을 조금이나마 긁어드리고자 만든 이제 더 알아보기 코너입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질문과 이제 선배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자주 하는 질문으로 이제 총 한 4개 정도를 이제 뽑아봤습니다. 이제 조직 문화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보시면 이제 다른 공공기관과 사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체육단체이다 보니까 체대처럼 뭔가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겠느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뭐 어느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현재 사회의 흐름 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조직 문화는 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이에 맞춰서 이제 다양한 제도도 만들어지고 있고 나아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근무지 배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 한 2, 3년 주기로 순환 배치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일부 이제 2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이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면 또 술을 또 잘 마셔야 되는지, 또 잘 못 마시는데 괜찮은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는 회식은 거의 없고요. 기존에 뭐 코로나 이전에도 뭐 사실 주류 문화 자체가 요새 젊은 직원분들이 많아지셔서 이제 뭐 억지로 이런 먹이는 분위기도 절대 아니고, 또 이것도 아까 첫 번째 답변 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조금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 담당자로서 이제 조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제 생각엔 꼭 뭐 대한체육회뿐만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채용 박람회에 참여를 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원하시는 직장에 들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고, 어쨌든 그 진정성만큼은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입사 선배들의 이야기를 제가 사전에 어쨌든 대신 전해드리도록 이렇게 의견을 좀 물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20명이 입사를 했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행정직으로는 총 8명이 입사를 해서 한 6분의 이제 조언을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3가지의 질문을 던졌는데, 입사를 위해서 혹시 준비한 내용과 합격 노하우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 그리고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에게 조언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해서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무팀의 이제 K 주무는 이제 일반 전공으로 행정학과를 나와서 이제 일반 행정으로 지원을 했었고, 준비한 내용은 아무래도 체육회 홈페이지나 경영공시 사항, 그리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공부를 했었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 대한체육회가 이제 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업무든 조금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사를 만약 희망하는 지원자에게는 조금 이렇게 체육회 사업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복지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제 영어문학을 전공했고 이제 일반 전공으로 입사를 하신 분은 입사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체육 활동 관련해 체육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인턴이나 기자단 활동을 했었다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체육 상식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구체적인 범위가 없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시험 문제를 공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발표 면접과도 연계해서 체육회 현안이나 스포츠 이슈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결국엔 이제 어쨌든 본인이 대책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논리로
답변 연습을 하는 것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는 아무래도 뭐 의사소통 역량으로서 이제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입사를 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서 실현 여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 과연 이 이제 체육 산업이 본인과 또 잘 맞는 분야인지 또 파악하려면 결국엔 다양한 활동이나 실무 경험은 필수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사총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데, 이분은 이제 체육 전공으로서 입사를 했고, 이제 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엔 SGS 문제를 많이 풀어봤었고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 역량,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추진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고, 현재 이제 희망하는 지원자에게 조언하고 싶은 내용은 결국에는 대한체육회의 중요 사업과 비전에 대해서 사전 공부를 하는 게 필요로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체육 전공으로 입사한 선배 같은 경우는 앞에 다른 분이 말한 것처럼 사실 뭐 대한체육회, 뭐 국민체육진흥공단 아니면 대한 뭐 축구협회라든지 이런 종목 단체들, 그리고 아니면 이제 국제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자원봉사나 인턴, 또 직원으로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것 같고, 결국에는 가고자 하는 기관의 특성에 맞춤형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체육회에 입사를 하시려면 결국에는 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무와 그리고 기관에 대한 또 자부심, 또 이 사랑하는 마음, 애사심이 필요로 하다고 합니다. 이제 생활체육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체육 전공으로 입사한 선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나 NCS 같은 경우는 사실 틈틈이 계속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대한체육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시려면 사실 계속 주기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것 같고, 체육상식 같은 경우도 앞서 다른 선배와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지도사 필기시험으로 공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표 면접이나 영어 면접, 임원 면접 같은 경우도 어쨌든 평소에 이제 이 관련된 주제들을 미리 공부를 해두고 답변도 본인이 좀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좀 필요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량이 필요했었는지는 뭐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결국 이 취업 준비 기간 동안에 내가 이 기관의 비전과 미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훈련기획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체육 전공자는 여기서 이제 입사를 위해 준비한 내용 중에 이제 좀 눈여겨 보실 게,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보도 자료를 1년치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공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혁신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공고안 같은 게 나온 것들을 현안을 숙지를 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보도 자료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한체육회가 하고 있는 업무들을 현황을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이 부분은 뭐 대한체육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관에 가시더라도 그렇게 현황 파악을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한체육회에 오시려면 체육을 좋아해야 아무래도 업무에 대한 더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선배들의 입사 이야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 체육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는 게 필요로 할 것 같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이 스스로가 과연 이 회사가 나와 맞는 회사인지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어쨌든 이런 현안 사항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나 관련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시면서 이제 그에 대해서 본인만의 논리로 해답을 찾으시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은 넘어가고, 이렇게 저희 대한체육회는 이렇게 대한민국 체육 100년의 역사를 이어갈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하고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한체육회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Q&A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 질문 먼저 받은 걸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체육 전공이 아닌 비전공자입니다. 비전공자가 대한체육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또 실제 대한체육회에서 비전공자분들이 근무를 많이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답 주셨습니다. 네, 일단 채용 공고만 보시더라도 일단은 일반 전공과 체육 전공을 반반씩 뽑고 있고, 사실 실질적으로 대한체육회에 근무하고 있는 300명의 직원 중에서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전공자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 전공으로 입사를 원하는 구직자입니다. 기본 스펙과 자소서 중 어느 게 더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그 기본 스펙 부분은 사실 당연히 이제 충족해 하셔야 될 자격 요건인 것 같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부분은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진정성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얼마나 이 회사에 대해서 원하는지, 그리고 또 본인이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과 면접에서 말씀하실 때 어쨌든 이 일관성을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답을 드리자면 둘 다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채용 진행 시 지원자의 어떤 경험들을 중요하게 보시나요? 또 어떤 분야의 경험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네요. 일단은 뭐 아까 체육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는 게 필요로 하실 것 같다라고 했지만, 사실 꼭 체육 산업뿐만이 아니고 그냥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비전공자분들도 사실은 꼭 체육 산업을 경험하시지 않더라도 입사를 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일단 타 기관이더라도 어쨌든 직무와 연관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이렇게 공공기관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련된 경험들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꼭 체육 산업뿐만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경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면접 관련 질문입니다. 작년에는 실무 면접 전형에서 영어 면접을 진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영어 면접이 진행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영어 면접은 사실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국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그 부서로 배치될 수 있기에 영어 면접은 사실 필수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간단한 질문부터 조금 심도 있는 질문도 있겠지만, 한 영어 수준은 IM3 이상, 뭐 아니면 오픽으로 기준한다면 IH 정도 되시면 무리되지 않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님께서는 NCS 필기 전형을 진행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NCS 필기 전형을 보고 들어오진 않아서 뭐 제가 더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최근에 입사한 이제 입사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NCS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대한체육회만의 특징을 아까도 계속 강조하는 게 그 체육 상식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틈틈이 공부를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역시 면접 관련 질문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면접 혹은 AI 면접 등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변한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사실 현재 기존과 동일하게 면접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면접 관련 질문입니다. 면접할 때 좀 피해야 할 말들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네요.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아까 제가 이제 발표할 때 말씀드렸지만, 대한체육회라는 기관명을 사실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되실 거고, 예를 들면 이제 대한체육협회라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체육 유관 단체, 이제 다른 단체인 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대한장애인체육회와도 혼돈을 있으시면 안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꼭 피해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대한체육회에 입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뉴스나 이렇게 보시면 대한체육회에 관련된 사실 좋은 소식은 많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면접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뭐 필요로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또 이렇게 그런 뉴스나 이런 걸 토대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 대한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하시고 싶은, 또 본인이 꿈꾸시는 비전과 그런 것들을 적용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전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현장 질문 올라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필기 전형 관련 과목 중 체육 상식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해당 과목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이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따로 있을까요? 필기 전형 관련해서 아까 이제 20년도 입사 선배들의 공부한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생활체육지도사라는 자격증,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자격증 이제 필기 시험 문제 같은 것들을 토대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문제가 뭐 사실 저도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뭐 대한체육회가 언제 창립, 몇 년도에 창립을 했었는지 뭐 그런 문제들부터 해서 지금 이제 뭐 아까 이제 제가 PPT 화면에도
사진에도 있었지만 이제 전국체전 뭐 이런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체전에 뭐 모태 대회가 어떤 거였는지, 어떤 종목으로서 그 체전 대회가 열렸었는지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미리미리 알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교가 24시간 이상인데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긴 하지만 24시간 이상은 없을 수 있다 보입니다. 교육 이수 시간은 거의 픽스인가요? 네, 교육 이수 시간은 24시간 픽스이고, 다만 이제 뭐 제가 이 커트라인이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분명 이제 대학생 분들이시라면 당연히 직업 교육이 이제 부족하실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지만 결국에 서류 전형이 통과되는 그 커트라인 이런 거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점수하고는 사실 무관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쨌든 다양한 경험을 또 많이 쌓으시고, 그만큼 이제 직업 교육을 만약에 못 받으셨으면 뭐 가점 부분이라든지 자격증 부분이라든지 활동 경력 부분을 또 채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직업 교육을 무료로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사이트에서 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가 있을까요?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쨌든 요새 이제 취업 준비생분들 대상으로 이제 다양한 교육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사이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교육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 NCS하고 연관된 교육들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신입 초봉이 3,200 정도라고 하셨는데 10년 이상 근무 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성과급과 인센티브 등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아직 10년을 근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이제 어느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성과 연봉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다음에 혹시라도 뭐 기회가 되시면 더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담당자님께서 인사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까 계속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진정성인 것 같아요. 결국엔 내가 대한체육회에 와서 어쨌든 어떤 업무를 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내 인생과 또 어떻게 적합을 시켜서 이제 더 나아가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학교 교육 기입란에 예를 들어 행정 직무일시 경창행정 같은 특수 행정 전공도 기입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네요.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기입을 하시면 되겠지만,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적용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서류 전형 검토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뭐 그런 부분들도 다 인정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대한체육회 채용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담당자분께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